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화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 예정은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월말 경마가 들어갔습니다. 난 맨날 월말만 되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이거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이게 지나가는 세월을 잡고 싶은가?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토요일입니다. 경주리 1700m 제 구경주 구경주 델모 카원입니다. 와핀 상태는 무난한 정도이고 게이트가 1번 조건이고 또 가을은 기술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승부할 겁니다. 이번 해피센스이전은 승급전이긴 하지만 와핀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1번 놓고 2번 해피센스이전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경주거리 1400m 레츠로 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합니다. 10경주입니다. 일본 동마드림은 또라이긴 하지만 마피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고요. 마피 상태는 좋습니다. 그것만 그레이스입니다. 수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요. 경기를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9번 놓고 1번 9번, 1번, 12번 세 마리 앞서는 득. 뭐 별로 할 것도 없어. 광고도 별로 없고. 더버가면 이승부처 방어막강으로 떨어졌고 토요일날. 그게 안 되네. 주력 한 방을 좀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나 이게 방어로 적중을 하면 미안해 사람들한테. 돈도 안 되는데 돈이 좀 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금요일날은 8펄라라 되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이번 주에 잘하면 되지 뭐. 경마라는 게 뭐 내 마음처럼 됩니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내 마음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페로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페로비치. 걔가 좀 세영이가 없으면 지 역할을 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이 세영이가 유일한 페로비치의 라이벌 아닙니까? 라이벌이 떠나니까 얘가 좀 마음을 좀 놓는 것 같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얘가.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도끼를 품을 수 있는 세영이도 마찬가지였지만 페로비치가 있으면 둘이서 막 직성 결승전반에 싸우면 절대 안 지려고 하죠. 둘 다. 그런 맛이 좀 있었는데 우리 용군이가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용군이가 또 요즘 막 기습정지당하고 안 나와버리니까 더 의욕이 떨어진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또 벨리 기수가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안토니오 브라질 친구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좀 이렇게 땡글땡글해. 뭐라고 해야 돼? 결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도 있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뭐 내가 영어가 짧아서 몇 마디 못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잘 탈지 못할지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의외로 조교사들이 안토니오가 오자마자 많은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한번 타보면 얘가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얀이나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 있죠. 사그라들어 있어요. 얀도 못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안 태워주네. 말은. 신기하네. 그리고 페로비치 기수가 2주 후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오늘 통역하고 얘기를 잘 못해봤는데 하여간 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수면허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갱신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갔다가 좀 이따 올 거예요. 8월 달에 뭐 돌아온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세영이가 8월 달에 돌아오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페로같이 여우 같은 애가 굳이 8월 달에 가도 된다면 원래 8월 달에 가도 되거든요. 지금 꼭 갔다 오려고 꼭 그러더라고요. 뭔 일이 있겠지 뭐. 어쨌든 페로도 한 2주 후에 고향으로 잠시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뭐 지도 뭐 우리도 똑같잖아. 뭐 어디 갈 때 뭐 돈 필요하지 않나? 빨아먹으려면 열심히 빨아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항구를 하려고 막 대비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기수협회 분위기는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지난주에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철호 기수의 면허 정지라든가 그게 좀 컸죠. 3개월의 면허 정지 기간도 있었고 또 이찬호 기수가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래서 뭐 이찬호 기수가 뭐 돌아온다 뭐 안 온다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기수협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마사회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는 못 돌아올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아직 어린 친구니까 좋은 기회를 많이 줘서 됐으면 좋겠는데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솔직히 그래. 내가 뭐 찬호가 안 치네.
김동수 기수, 김혜성 기수, 기승 정지입니다. 예, 안 나오죠. 김용근 기수 토요일까지 기승 정지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출전을 하는데 이 기수의 부재가 다른 기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모처럼 만에 주로에 돌아온 부상을 당했던 유상원 기수도 지난번에 토요일 날 1승, 일요일 날 1승 이렇게 알찬 승부를 같이 갔고 이제 뭐 임기영 기수 좀 있으면 돌아올 거고요. 태종이 형은 돌아오기 싫은가 봐. 5월 30일까지인데 아직 주로에 조교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태종이 형도 돌아올 것이고 기수가 많으면 좋지 뭐 그래. 어쨌든 간에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또 오늘 출발 투표장에서 2등급 경주가 다 깨졌어요. 2등급 경주가 2개가 있었는데 1800m하고 1400m가 있었는데 다들 출전을 안 했죠. 그래서 출전 등록은 항상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발표가 됐었는데 뭐 조교도 안 하고 안 나오는데 그 출전 등록은 뭐하러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그 경주가 깨지는 바람에 이제 국산 6등급 경주를 분할을 해서 경주를 치르게 됐습니다. 2등급 경주는 이번 주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마 팬들만 병신 되는 거지. 또, 우리 경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일날 또 마상에 또 들어가고 또, 얘네들 출전하는구나. 너 나오기만 해봐라고 칼을 바닥바닥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YTN배 이제 대상 경주가 하나 있어요. 뭐 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실상부한 서울벌, 과천벌에 부산까지 평정을 한 클린업 조이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멋진 모습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시는데 그건 일요일 경마니까 또 일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부터 잘해야지. 닥친 것부터 잘해야지. 닥친 것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출발할게요. 네.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승부처 공지 안 했잖아. 내 밥벌이. 제 밥벌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1, 6, 8, 11.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그 중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대봐야 될 경주, 한대건과 한배를 타셔야 될 경주, 8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접 만나봤을 코너는 이혁기수예요. 지난주에도 지난주도 아니죠. 그 전에 주행검사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 주간에 이제 휴식을 취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혁기수 만났을 때 이혁기수 기승 정지였었잖아요. 그래서 혀가 그래서 뭐 잘 쐈어. 그냥 푹 쉬어. 마음 좀 추스리고 그랬더니 말 타고 싶어 미치겠어요. 말 타고 싶어요. 역시 말 좋아하는 건 어디 안 갑니다. 아버지도 그랬었고. 이혁기수 여리여리하지만은 지금 세 아이인가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열심히 자신이 밥벌이 하려고 뭐 마피자 기승했을 때 기승술에서는 이 선행도 잘 타지만 참고 한 발도 오히려 강단이 있는 기수입니다. 저는 이혁기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승부가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또 중진급의 기수이기 때문에 약간 두각을 안 나타낼 수 있지만 승부가 걸리면 이혁기수 상당히 그 승부욕 있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자, 이번 경주 처음으로 이혁기수와 얘기해봤던 마필이 이 3번 개척자입니다. 자, 이 개척자는 편골절이 골평균 제거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사조의 반응을 주고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이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두권 가담을 많이 했었죠. 선두권에서 막 싸우다가 막 지고 막 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한번 선두권에 가담을 해봐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지난번 경주를 보면 4월 29일 경주였었는데 외곽에서 9번 게이트였는데 발주가 느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밀고 나갔다면 선두권 가담했을 겁니다. 하지만 늘어지면서 제어하고 참고 한 발을 늘어보는데 의외로 끝걸음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야 될 길이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선두권에 나가서 걸음도 무뎌지고 하는데 참고 한 발이 이마표에 더 적응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각질 변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얘기는 이혁기수가 똑같이 해줬습니다. 야, 개척자 선행 한번 나가면 어때? 그랬더니 선행을 가려면 가는데 이마표이 선행을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항상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한 발을 노리는 게 조기사님이나 마박의 생각도 그렇고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마 개척자는 선행을 알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참고 한 발이 얼마나 통할 수 있느냐. 편성의 약체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개척자가 그 주행 습성 변경만 적응이 된다면
지금 소가리를 앓고 있는 우리 박은규 조교사, 은규 형의 가슴이 좀 뻥 뚫릴 것 같습니다. 편성은 정말 잘 만났어요. 이승민 명이죠. 이번 뭐 개척자 한번 체크해 놔봐주고. 자, 두 번째 직접 만나봤어 코너. 이혁기수 얘기를 알아보면 앞에는 이 8경기에 출전하는 삼마 투게더그입니다. 이 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더바가 이런 것도 그냥 쉽게 공개해줘. 쉽게 공개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투게더 허그는 이렇게 뭐 썩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마피는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앞에 뛰는 거 보면 좀 재수없죠. 잘 붙이려고 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밀면 선입권을 가담도 했었지만, 가담에도 탄력이 안 나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두 번의 영주의 내용을 보면, 이제 경쟁력이 생겼구나. 이시영 주교사가 말 하나 제대로 만들었네. 특히나 지난번 화강가의 경주에서는 선입권 전개를 하는데, 끝걸음이 더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이 일치월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안쪽 게이트 2점, 또 선행을 추가할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필들보다는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대원을 더 봐가며 예승 승부처인 이번 8경주의 3번 투게더 허브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하고 놓고까지 한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투게더 허브는 반드시 한번 챙겨가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판별은 10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서클 더 웨건즈입니다. 기본 능력은 있죠. 서클 더 웨건즈가 어떻게 보면 뭐 이혁기수가 지난번에 1월 7일날 우승할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끌고 나가는 맛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뭐 이 서클 더 웨건즈가 이제 요배통을 앓으면서 발주가 워낙 안 좋았던 마필인데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도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서클 더 웨건즈는 분명히 칼칼한 나필이고 앞으로 더 띄워줄 수 있는 걸음도 있지만 이 질병에 대한 회복이 우선시 되지 않나. 2월 25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도 그런 면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그래서 조교도 좀 나아지면 우리 또 뭐 가서 또 이혁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기수기 때문에 구라를 내든 어쨌든 간에 뭐 듣고 오는 것보다 낫죠. 안 듣고 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서클 더 웨건즈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언젠가는 서클 더 웨건즈가 자신의 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와서 코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4경주에 출전하는 2번마 개척자, 8경주에 출전하는 3번마 투게더 허그, 10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서클 더 웨건즈. 이 세 마리 마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남은 마필 3번마 투게더 허그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본 예상 1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예요. 경주를 1000m. 2세들 마필들 나와가고 상금 많이 줘요. 4,200만원. 1등 상금. 보통 국자 4등급, 5등급의 상급이죠. 욕심나지? 예. 뭐 6등급에서 들어와봤자 1,000만원 정도 받는데 4,000만원이면 4배인데 뭐 항구를 하고 시작하는 건데 아직 어린 마필들이 이상 마필이다 보니까 아직 뭐 똥인지 된장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정도 가능성은 싹수는 보였다 하는 마필들 눈에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그 중에 가장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 바로 이 5번마 PK 파티입니다.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찝찝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5월 4일날 이 마필 이런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불합격을 당합니다. 발주도 안 되고 뭐 후미권에 처진 상태에서 뭐 차찍을 대도 너는 때려라. 난 내가 그렇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주를 전혀 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5월 4일 경주 이후에 며칠간 또 조교를 해봤나 보죠. 이게 한 일주일이죠. 4일이면은 뭐 며칠이야? 8일 정도 지나서 다시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KT 이번에 발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발주는 솔직히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속으로 밀자 마필 선두권에 가담을 하죠. 이날 경주에서 빙고스타, 뭐 청수조프 이런 마필들이 실전을 경험했던 마필들이고 상위권의 마필들인데 그 마필들의 경합에서도 직선주에서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을 위해서 그러면 지난 5월 4일 경주는 따라가는 전기에서 조교를 전혀 안 하고 나왔었고 제대로 조교를 하니까는 마필이 좀 더 나아졌구나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마필이 파괴를 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신마들의 경주다 보니까 PK 파티가 조금은 더 기대를 받고 있고 제가 송문길 조교사 얘기도 들어봤는데
나름 기대하고 있더라고. 말도 괜찮고 하니까. 근데 제철이를 까고 제철이가 크라운밸리를 기생했죠. PK 파티를 페로비치를 불러들인 거 보면 40조에서는 페로비치 기수하고 인연이 참 많죠. 그래서 이거는 조교사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PK 파티. 다른 마필들은 반신반의하는데 이 마필만큼은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에 차지할 수가 상당히 높지 않나. 마필은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한 두 마리 정도가 눈에 띄어요. 이번만 이글 스카이. 이 마필도 비슷합니다. 4월 28일 날 발주는 그런 데는 나왔는데 중간에 막 쳐져요 말이. 채찍 등반하고 불합격 나왔었고요. 5월 4일 경주. 게이트 이탈은 느리지 않았는데 선두권 가담을 하고 나서 여력이 없어 얘가.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신마들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많이 했죠. 두선 아이도 실전에서 6착인가 했었고 거의 의미가 없는 경주가 그랬는데 그래서 주행검사도 편성이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주행검도 워낙에 능력 있는 마필 나오면 그 새끼 따라가려고 하다가 병신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행검사에서 개떡 같은 말 만나갖고 선행마도 아닌데 선행 나가갖고 실전 나오니까 선행도 못 나가는 풀빵 같은 마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주행검사에 나온 마필들이 별거 없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긴 해요. 만나본 이현종 기수도 마필이 약간 똘끼가 있대요. 또라이 끼가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싹수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는 마필이 있고 크라운밸리. 자, 이 마필도 참 그렇죠. 4월 21일 날 주행검사 보면은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아서 좀 나아지겠다 했어요. 근데 한 달 가까이 5월 19일 날 이제 한 달 가까이를 준비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연습 주행을 하는데 발주기 이탈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 마필이 조금은 더 거리차도 벌리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뭐 많이 좋아졌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문제는 24조 서흥소마방이 신마 승부를 잘 안 하죠. 이 신마를 제가 볼 때 단 한 마리도 승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요. 그게 문제긴 한데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안 될 것도 없는데 연습 중까지 한 거고 다른 건 별거 없어. 위대한 발자국도 안 되고 3번 지공질주 이건 그냥 어부질이죠. 발주기 이탈의 자세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채찍 등반하고 버텼던 모습이라서 선두권이 무너지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3번 헬세드는 2억 기준으로 만나봤는데 어리대요. 아직 망아지 티가 좀 남아있어서 이게 순발력이 좋거든요. 게이트 이탈 상당히 빨라서 선행을 주도하면 또 어떨까 2변 정도 어린 애들이 똑같은 이제 마필이잖아. 정신없이 뛰다 보면 또 결성 막 통과를 먼저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마초온 서클은 아니고 8번 금원주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이제 채찍발을 약간은 좀 덜 받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마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외곽을 밀려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천유는 아직 멀었고 이번 1경주는 오버 PK 파티를 놓고 2번만 이글 스카이 6번 크라운 밸리 그리고 8번만 금은조 뭐 이 마필들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놓고 2번, 6번, 8번 어차피 5번, 6번은 뭐 대끼리 막권 아닌가? 배당판의 저배당 막권일 것 같아요. 근데 저배당 막권이라 하더라도 이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견적력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신마경주는 제가 항상 무리하지 말라는 이유가 주행검사는 그냥 널널하게 봐요. 뭐 경합도 안 하고 채찍도 잘 안 되고 그냥 제어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전에 나가보니까는 뭐 장구도 새로운 것도 착용을 하고 막 위에서 막 그 호흡이 되는 거죠. 으쌰으쌰 하는 호흡이. 또 옆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모래도 막 쳐튀고 하니까는 어린 마필들이 그 꼴까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마경주는 가급적이면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더라도 이 마필이 앞으로 내가 나한테 얼마만큼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름도 한번 기억해 보시려고 하시고 저 이글 스카이는 이름 진짜 멋있다. 이글 스카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아껴놓는다면 다음 경주에서는 조금 더 선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소액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놓고 2번, 6번, 8번인데 현장 가서 단통막권으로 한번 주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설경마 2경주입니다. 강조율 1000m고요. 11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아필이 출전했고 많죠?
체크할 거 많죠. 1번만 과나폴리스, 3번 보더상자, 5번 바이칼 전사, 뭐 8번만 도라운, 파차리, 6번만 인브랑킹, 뭐 이런 마필들이 다 도전이 가능한 마필을 보여줘요. 뭐 충막강은 5번 바이칼 전사가 팔리기도 하고요. 박상현 기수도 만나봤고, 이동호 기수 만나봤고, 하종훈 기수, 윤태혁 기수, 뭐 다 만나봤네. 이현종 기수까지 만나봤으니까. 이현종 기수가 기승한 이 4번만 운의 질주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잉그란디어의 자마인 것도 있지만, 잉그란디어가 뭐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혈통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실버 메테오르라는 모마 조각으로는 별거 없었고, 그리고 얘가 주행검사를 4번 만에 합격을 해요. 지난번 경주가 4번째 만에 합격인데, 과연 1억 2천만 원짜리가 왜 이따위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본전 뽑으려면은 뭐,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이 마필까지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있는 과정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마필을 강하게 보느냐, 그리고 그 마필의 승부 의지, 그 내용, 전개,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건 막권 사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한대건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막권 안 사고 이번 경주에 홀랑 들어와 보이면 다음 경주에 인기만을 팔아도 배당도 없고 돈도 안 되나. 돈 될 때 사야겠죠. 이번 이 경주가 한대건은 돈이 될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을 했고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이 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문자 신청, 무통장 문자. 월문자도 좋아. 월문자 왜 신청하는 거야? 4주에 12만 원이 비싸. 야,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하면 50% 세일이야, 50% 세일. 월문자도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모르시는 분들은 에이스 경마 책자에 보시면 제 초청 경주 안에 나와 있고요. 또 건빛에도 나와 있으니까 계좌번호 확인하셔서 좀 도와줘. 먹고 살라고 하는데. 자, 음성정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문자 같은 거 싫어. 생생한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음성정보에 살아있는 한대건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 국내 6등급 경주 11마리 앞에 추천했죠. 아, 재수없어 전부 다. 말새끼들이 전부 다 재수없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 미승리마 경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뭐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금고야. 매번 돈 빨아먹어. 그냥 쭉쭉 그냥 빨대 꽂아갖고 경마한테 팬들의 돈을 빨아먹는 마필들. 구원받고 라운카트로든가 실무 일병들이 실버마 동서가들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이 빨대입니다. 그냥 경마 팬들 호주머니에 빨대 꽂아갖고 빨아먹는 마필들이죠. 근데 빨대 꽂는 마필들을 따로 모아놓고 니들끼리 한번 싸워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그 중에서는 구원 라운카트로가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안토니오 기수. 애가 단단하게 생겼어. 생겨보면. 어쨌든 간에. 자, 이 마필도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 이신영 조교사가 주행검사 통과하고 나서 그렇게 썩 기재도 많이 안 했던 마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교사는 알고 있었겠죠. 마필 큰 능력이 없다는 거는. 체중도 찌고, 뭐, 골마감도 있었고. 선입권에 전개하고 나서 끈끈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여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른 마필들의 능력들이 워낙에 딸리기 때문에 선두권 가담도 가능한 그러면 라운카트로가 전개상의 이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술이겠죠. 과연 어떠한 기승술을 보여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되겠지. 아, 정말 이번엔 될 거야. 실버마 웰빙조이가 그따위였습니다. 매번 뭐 인기만은 안 팔린 적이 없었죠. 참 돈도 많이 빨아갔는데 얘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초반도 괜찮아. 발주도 괜찮은데 잘 따라가다가 쳐져. 한번 쉬죠, 얘가. 호흡을 고르죠. 쉬어줬다가 다시 또 채찍하면 또 올라와. 그러니까 매번 추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끝걸음이 나오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아, 깨져도 할 말은 없는데, 아, 추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말들이 없으니. 참 미치고 팔자 뛰었네. 일본과 동서가득은 이혁 기수가 매번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아, 싹수가 있다, 얘가. 조교 때 괜찮다. 오늘 만났던 정종 기수도 똑같아. 조교 때는 좋던데요? 안 뛰어, 실전에서. 발주도 안 되고. 느려 터져. 우리집게로 노래야 될 것 같고. 3무 야호로라? 뭐, 근본은 없죠. 지난번에 4월 1일날 한번 때려 먹으려고 선유권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타고 깨졌는데, 의외로 첫 바타는 더 못 뛰어요.
그래서 조교사, 박재호 조교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빨리 승급을 해서 1700이나 이런 경고 뛰어야지 단거리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만나면 김종준 기수는 뭐 썩 그런가 봐.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좀 썩 그런가 봐. 근데 정계는 체력 정계가 보장이 돼 있죠. 오마 뉴월드 스타 8전 동안에 한 번의 입상이 있습니다. 뭐 좀 뛰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큰 오해입니다. 자, 이 마필이 3월 4일날 입상할 때 보면 로얄 마티아라는 52조의 똥말을 목차로 박빙의 승부를 펼칩니다. 자, 그것도 저는 이건 완전한 김용건 기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김용건 기수가 끝까지 밀어서 결승선 코앞에서 예전에 올림픽이었나 동계올림픽이었나 김동성이가 스케이트 날을 이렇게 앞발 딱 내밀어갖고 금메달 딴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목을 내리는 순간에 결승을 통과하는 바람에 이게 입상을 한 거지 아니었으면 3착이었어 또 그때도 그 정도로 쥐어짠 거예요. 김용건 기수가 지금 감량기수 기용에 선입권을 가담을 하니까 뭐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편성이긴 한데 크게 믿음이 안 가는. 오죽했으면 미신님하고 나왔겠어, 사실. 그리고 뭐 태상합정은 뭐 되지도 않고 그냥 지우면 되고, 이거. 내가 아무 내용 없는데 지우겠어요. 그냥 묻지 마. 그냥 안 돼. 이거 뭐 태상합정.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뭐 상경주는 곧말 라운카트로를 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놔야 될 것 같고요. 뭐 똑같아. 실로마 웰빙조 1마 동서가도 3마 야오라고 뉴월드 스타. 9번 놓고 뭐 4방이지 뭐. 근데 9번 놓고 4방 가려면 뭐 솔직히 이거 배팅하면 환수 나오겠어? 환수가 안 나오지? 다 개똥말 같은 경주도인데 현장에서는 한 방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면 라운카트를 놓고 1번, 3번, 5번, 11번의 전력이 정말 막권식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피들은 아니다. 능력으로는 다들 떨어지는 마피들이다. 그렇다고 해도 고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피 있느냐? 뭐 없어. 뭐 샘파워가 되겠어. 뭐 천빛이 되겠어. 그렇다고 해도 이강석에서 PS원이 되겠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어떠한 마피를 가지고 어떻게 주력마건을 때릴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운커트로는 그래도 입상권에 진입을 하니까 쌍은 모르겠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한번 상경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국내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앞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막 개척자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11마리 앞피들. 그냥 뭐 4군 가면 4군까지 가면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6등급인데 이것도 뭐 미승님과 경주니까 의미가 없죠. 4군 가면은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정도로 능력 부진형들이 앞입니다. 그 중에서 부담력이 들어간 식구 뭐 광마힐이 그나마 6전 동안에 한 번에 입상을 했는데 그게 지난번 경고 때예요. 워낙에 편성은 좀 약했었죠. 리더 포스원을 제외하고서는 다 거기였었는데 직선으로 꺾어놓은 나쁘지 않았었고 이거 또라이예요. 발주가 안 됩니다. 맨날 발주 늦발하고 발주기 안에서 지랄하고 그러니까 발주기 안에서 계속 딴짓거리 하니까 진입 불량도 맨날 있어요. 왜냐면 발주기 안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발주 연습도 해보면 또 발주 연습 때는 또 괜찮다. 아, 참 비추가 팔짝 뛰겠네. 외곽으로 밀렸긴 했지만 발빠른 마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싶으면 광마일에 발주 늦발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올 것 같아요. 싶으면 광마일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쾌듀어 여왕은 별 삽질거리를 다 하고 있죠. 이전에 3월 4일날 정정의 기수 비하인드 스토리 말하면 알 괜찮다고 했었고 4월 8일까지는 그나마 좀 가능성을 봤어요. 4월 29일날 뛰는데 갑자기 선행을 나가 우리 춘식이 형이. 춘식이 형 기승 정지죠 지금? 다음 주부터 정지인데 이번 주까지 타요. 연장해갖고 선행을 나가니 여지없이 걸어가. 아니 뭐 말이 따라가서 좀 안 되면 기존으로 선행을 나가면 더 뛰어줘야 되는데 얘는 선행을 가니까 더 안 뛰어. 앞에 뭐가 없으니까 더 안 뛰는 거야. 특이한 말인데 편성은 잘 만나서 이변은 연출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뛴 거 보면은 재수없죠. 이음악 개척자 요건 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개척자가 이제 골편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올해 이제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마찬가지고 이 도입된 당시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박영규 쪽에서. 우리 웅규 형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힘차면 띄워줄 거야 했는데, 참, 호사다마라고 골편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골편제거 수술하고나 지금 3번째 경주인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기본적으로 싹수가 했던 마필인데, 안 띄워주니까.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있는데,
선행을 가면은 걸음이 안 나오고 창고 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면 걸음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 이제 이혁 기수를 만났거든요 오늘. 이혁 기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선두권에 가서 걸음이 안 나왔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선행을 가면 좀 어떨까. 이거 제가 뭐 어차피 직접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른바 개척자는 차에 창고 타는 한 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늦추입하고 막 그러는 거죠. 믿을 수가 없고 3번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 5번도 완전 뭐 아직은 별로고요. 창영 열심히 타야죠. 56km 달고서 뭐 18초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이 없고 지난번에 3착이 단데 그냥 매경도 열심히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승급을 해서 상위권에 가서 또 한 18초 동안 또 손가락 빨고 있다가 또 한 번씩 또 올라와서 착순상금 벌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우승과 순위권 3착 안에 들어와서 뭐 내 막권을 맞춰주면 복승식이나 뭐 복연승식이든 3복승식이든 맞춰주면 고맙지만 마방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똥말이야. 이 말이 똥말인데 그나마 착순에 꾸준히 돼. 그럼 한 달에 얘가 생활하는 생활비 20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건 아니죠. 최소한 그거라도 유지를 해줘야지 마주도 부담이 없고 언젠가 한국으로 할 거야 한국으로 할 거란 그런 꿈이라도 꾸지. 내내 꼴찌만 해버리면 그냥 돈만 계속 꼬라박는 거야. 말 사갖고 와서. 그러니까 마방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착순권 안에 들어온 창령이 귀엽죠. 아예 밉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만난 만큼 최선을 다하겠죠. 7번 니레바다 4월 15일 날 재결실에 끌려 올라가서 야, 왜 안장 돌아갔어? 이거 안장 돌아갔었거든요. 뭐 땀을 많이 흘려서 안장이 돌아갔다 뭐 저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는 선행을 갔던 마피인데 이젠 따라가요. 이게 순발력 있는 마피였어요. 선행도 주도했었고. 근데 역시나 21전 동안에 빵빵.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최근에 이 마필이 걷는 방향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니레 바다도 이미 한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외경도 최선을 다해야죠. 약간 중위권에 밀린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는 마필이고. 럭키블루는 매번 그렇고 실무 오피스 오머 얘가 이제 비하인드가 있죠. 형철이 형이 얘를 마두 뭐 말 내려가는 그 윤송장에서 지하 마두에서 얘 때렸다가 벌금 50만 원 냈어요. 형철이 형이 참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시정철 기수가. 근데 시정철 기수가 얘를 발로 차고 했을 정도면 이게 완전 개또라이인 겁니다. 그래서 형철이 형이 안 타는 거예요. 재수없어서. 근데 얘가 좀 날라온다? 취임력이 있어서. 지하주 기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악병마를 지하주 기수가 생각보다 잘 타요. 그래서 이변이 나온다면 11번만 오피스 오면 이 정도 안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요, 10번만 광마이를 놓고, 7번만 니레바다, 요거 한방 맞고 일단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1번만 캐도 여왕, 뭐 2번만 개척자, 6번만 창령, 뭐 창령은 매번 올라오니까, 이런 나피들은 방어하는 게 좋지 않을까. 10번 놓고 7번, 10번 놓고 1번, 2번, 6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에 1000m 11날의 아피드 출전했고요. 최근에 성적이 좋은 승급전을 치르는 마피들이 좀 경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등급에서 별다른 능력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렇고요. 이병런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괜찮은 마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8번만 당당한 역을, 9번 베스트 10, 7번 뉴하이타임. 이 마필들이 전부 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고 보면은 7번 뉴하이타임이겠죠. 지난번에 5마신 이상의 차이를 냈었고, 또 윤태혁 기수의 기승으로 감량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승급을 해서 56kg의 중량을 접어갖고 최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뭐 조교사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는데, 뭐 잘 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전 같은 조교는 아니에요. 약간은 조금 주행이 좀 불편했는데, 상대가 만만하니까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당한 요걸이 많이 좋아졌죠. 지난 3월 25일날 초안가 뛸 때의 경주 내용을 보고 나서 별거 없구나. 뭐 끄끄럼도 그냥 밋밋하고 편성 약하니까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도 실버 게이트였었거든요. 선두권을 나서는 마피를 집요하게 쫓아가더니 직전에서 한 발을 더 씁니다. 이러한 마피들이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끝까지 따라가서 이겨내는 마피. 경주마들은 저걸 이기면은 내가 이겨서 뿌듯하다. 기쁘다. 내가 저걸 잡아내야지. 이런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100m 달리기나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근성과 투지가 있겠지만 물론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학습을 하는 거죠. 계속. 위에 있는 기승자가 채찍을 대서
내가 더 뛰어야 되는 타임이, 그리고 내가 호흡을 참아야 되는 타임.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경주마다 이게 굉장한 가학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습으로서 이 마필들에게 주입이 돼 있죠. 당당한 요걸이 지난번 경고 때 그거 한 마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악착하셨던 게 아니라 기승자가 계속 유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림이었었고요. 끝까지 또 기승자의 의지를 받아줬다면, 뭐 이번 경주 승급전, 상대가 원체 약한데,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베스트텐도 마찬가지죠. 편성의 약체, 초록질조, 초록마, 축제매 이렇게 하위군에서 개바닥 마필들 만나서 오마신차의 낙승이었는데 그만큼은 뛰어요. 예, 근데 베스트10은 솔직히 능력마로 인정하기에는 좀 찝찝한 맛이 없잖아 있는 마필이고요. 일본 리트렌즈에서는 우연이죠. 예, 워낙에 선두권이 무너지고 안 올라오니까는 얘가 올라온 건데 그냥 올라오다 마는 마필이고요. 버려야 됩니다. 이번 리드어 제가 참 이 마필을 개똥말로 인정을 안 하고 몇 번 말씀드렸죠. 선행은 가는데 못 버텨 얘가. 근데 이게 좋아졌어. 최근 두 번 경주에 선행을 가서 한번 버텼고요. 물론 편성은 약체였었지만 지난번에 영감동이야 레이스에서도 선행을 갔다가 강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하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졌다고 보여지는데 뭐 이하나 기수가 기승 정주기 때문에 이게 안열의 기수가 생겼지만 우리 안열의 기수도 뭐 어차피 여성 기수의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좀 버텨야 되는데 순발력도 느리지 않아서. 근데 과연 이제 리드업이 나간다 하더라도 쉬머 뉴아이 타임이라든가 8번 당당한 역을 뭐 이런 나피들이 선입형에 가깝기 때문에 리드업이 이렇게 편하게 이번 이 4월 1일 경고처럼 레이스를 주도하고 아무도 사건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오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예 버리지 못하겠지만. 자, 3번 샤인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마방을 개업한 25조 전승교 조교사 마방에서 처음으로 출전한 마필인 것 같아요. 원래는 37조의 마필이었었고요. 곧잘 뛰다가 애가 맛이 가고 안 뛰어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접 조교를 담당했던 조재료 기수는 제가 입봉이잖아요. 25조 조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봉 하자마자 뭐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말은 그냥 그렇지 그랬더니 이적하고 했는데 의외로 말이 괜찮다네. 이 3번 샤인퀸 여러분 W 표시해 놓으시고 편성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강천의 아침은 개인 대염으로 출전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 60화 비카뮤지 자, 지난번에 선행을 추구했다가 경험을 하면서 자빠졌죠. 리드업보다는 분명히 느려요. 리드업을 보내놓고 이제 6번 비카뮤직이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갈 수가 높은데 얘는 제가 봤을 때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마피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끝까지 걸으면 이어간다?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11번마 뉴 하이타임, 11번 뉴 하이타임을 놓고 8번마 당당한 역을, 그리고 9번마 베스트 10, 이 두 마리의 앞에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요. 3번마 강샤인키는 사실 이거는 복귀도 안 나와. 왜냐하면 최근 경주가 워낙에 바닥이니까 복귀가 안 나와요. 마필이 많이 무기력해져 있었거든. 근데 마방에 이적했으니까 또 이런 거잖아. 처음 들어왔는데 무슨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 말 받기도 힘든데. 신인 조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말을 받는 거예요. 마주들하고의 연관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조교사가 아무리 잘 나오면 뭐해. 말이 없으면 뭐 출전을 못 하는데 뭘. 이거 어떻게든 눈도장을 찍어야 돼서 한번 샤인킨도 애지중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필의 조재료 교수가 우리 제로가 또 뻥은 안 쳐. 불안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제 실력이 나오냐가 문제지. 4번까지 한번 관심 보겠습니다. 11번 놓고 8번 9번. 그리고 4번까지. 11번 놓고 4번, 8번, 9번. 세 마리 앞에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팔려요. 일단 저는 6번과 금빛 로드를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왜 승부원인데 축구만을 오픈을 해드리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금빛 로드는 발주 고착기가 있고 느린 추입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죠. 원래는 49조의 마필이 아니에요. 20조의 마필이었었는데 이 발주 연습도 끊어보고 마방에서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뭐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금빛 로드가 이제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한 만큼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금빛 로드 당연히 배트가는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도전한 마필이 하나, 둘, 셋, 네 마리 정도? 의외로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날릴 건 날리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두 마리가 99막번이에요. 내용 정말 좋습니다. 내용은 정말 좋은데,
그 집 구석이 항상 좋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말은 항상 좋다고 그래.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100%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뉘앙스로 잡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돌려서 그 마필의 능력을 얘기를 하면 술술 나와요. 자, 내용 좋은 950 마필도 있으니까 어차피 6번만 금빛 로드가 선행 못 가는 마필이에요. 바닥에 누워서 올라와야 되니까 너무 의학적이지 마시고 초반은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결승선 전방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전 그런 마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자, 6번만 금빛 로드 놓고 한대건 제대로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승부처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번 6경주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11마리 앞필들. 서로 다 상대 말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눈에 많이 보이는 3번 해가라, 그리고 뭐 싱그러운 거. 해가라는 53.5, 유승환 기수의 싱그러운 검은 57kg, 플러스 2.5kg가 늘어났죠. 자, 이 9번 싱그러운 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마필은 도입될 당시부터 문세영 기수가 전담 마크 할 정도로 마방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마필입니다. 뭐 1억 원의 고가의 마필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혈통도 괜찮았었고요. 주행 자체가 매끄러웠기 때문에, 뭐 김동균 쪽에서는 워낙에 신발을 가지고 마필을 좀 혹사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필이 윤곽이 드러나고 만들어지니까는 최근 경주에 승부를 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싱그러운 검을 그렇게 과신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뭐 힘이 찼다, 이제 능력만만 능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편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골랐습니다. 상대마디의 능력이 없고 손뚜껑 가담도 되는데, 이제 발목을 잡을 건 부담량 하나밖에 없죠. 57kg. 근데 발목 잡아도 그냥 입상권에 한 자리는 올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싱그러운 검은 부담 용량이 늘고 전개 조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입상권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것만 싱그러운 검은 일단 충격감을 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가람은 저와 이제 해가람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보았던 마필입니다. 4월 16일날 3번 막권도 적중했었고 5월 6일날 입상권에 들어올 때도 이 막권은 분명히 사야 된다. 해가람의 막권은 상당히 괜찮다. 근데 제가 이 경주를 왜 죽었냐면 그때 뭐 놓고 했지 내가? 예수육회 놓고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는 해가람을 넣고 못해서 틀려 먹었던, 정말 열받았던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박상훈 교수를 만나면 해가람의 최근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교를 할 때마다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느낌이 좋은 것만큼 3착 한번, 2착 한번 할 정도로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검을 좀 이겨서 해가람이 우승으로서 승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쌍을 사기에는 또 우리 상호를 또 믿고 쌍을 사기에는 상호도 그렇지만 말의 능력도 해가람이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쌍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필을 직접 조교해봤던 박상호에서는 여전히 좋고 마필 상태도, 그리고 편성도 만났기 때문에 이 대끼리 막권 3번만 해가람과 9번 해렁그러운 검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막권이 아니다. 바닥판에서 상당히 높게 흥행이 될 수가 있어요. 5배 정도 흥행이 될 수가 있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자, 1번만 인디켓은 지난번에 3착 승급을 했는데 편자가 빠지고 패추에 나면서 출전 정지 1개월을 당했습니다. 주행 지정을 받고 나왔는데 뭐 장상재와 베스트가 1등급 마필이죠. 이광섭도 2등급 마필, 힐톱 뭐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워낙에 연습 주행을 기어나온 마필들이 상위군의 최상위군의 능력마디이다 보니까 거의 바닥에서 놀다 들어갔어요. 근데 채찍발도 받는 모습이었었고, 물론 이제 부담 용량에 대해서는 오른 12kg에 뭐 1번 게이트 2점, 또 인디케이션 마필이 순발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패출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 큰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폐출혈 나고 아무리 똥마이지만 3차가 했다고 한다면요, 그 폐출혈이 그냥 비출혈일 수 있습니다. 그냥 코피 하나 좀 살짝 난 거예요. 내장에서 터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폐출혈이 난 마피는 일단 호흡이 안 되고 목에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정지하죠, 거의. 뛰지 않고. 근데 인디켓의 끝걸음을 봤을 때 저거 폐출혈 맞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안 될 것 없다고 보고요. 이번 속고태자는 4월 2일 경주에서 선두권 가담을 하고 나서 이제 골막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방에서도 내가 조계보 형님한테는 여쭤봤는데 발주가 많이 늘어졌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오늘 선행 가는 말인데 골막염 때문에 그래. 근데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된 모습은 아닌가 봐요. 3번 파이트봉은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7번 자성군주는 악벽이 있죠. 코너로 들어서 직선에서 외곽측으로 계속 기대는 악벽 때문에
말을 좀 아는 기수가 기승을 해야 되는데 이현종 기수로 떨렁 올려놨는데 현종이가 좀 말을 만져봤는데 과연 그게 성과가 나올지. 8번 한일항상부로 3착도 우연이었었고요. 11번 킹어에도 또다시 끝번 신청인데 마방 이적했죠. 39조로 29조에 앞섰었는데 매번 그만큼만 뜁니다. 선두권에 가담을 했다가 그냥 꾸역꾸역. 이 마필은 왜 끝번을 신청하는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믿기에는 뭔가 좀 한 20%는 부족한 그런 마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9번만 싱그러운 검과 3번만 해가람의 막걸은 우선적으로 사겠습니다. 9번, 3번의 막걸은 우선적으로 사고 9번, 3번이 나는 네가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때려 죽여도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9번, 3번 놓고 3복을 하십시오. 9번, 3번 놓고 뭐 1번만 인디케, 4번 파이터복, 뭐 10번 킹어이드 충분히 3복도 환수는 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20배, 30배 배당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밥값도 좀 벌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막걸리에 배당은 나올 테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9번, 3번. 3번, 9번, 9번, 3번. 단통 막건이고요. 1번, 4번, 11번. 이 세 마리 앞에는 3번 막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자랬다. 경자 누구야 도대체. 서울경주. 경울거리 1300. 자, 한대간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봐야 되는 승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경주리 1700m 제 구경주 구경주 1번 카원입니다. 마필 상태는 무난한 정도이고 게이트가 1번 조건이고 또 가을은 기술이기 때문에 착착같이 승부할 겁니다. 이번 해피센세이전은 승급전이긴 하지만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1번 놓고 2번 해피센세이전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경주거리 1400m 레츠로 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합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복마드림은 또라이긴 하지만 마필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고요. 마필 상태는 좋습니다. 그건 그레이스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요. 경기를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놓고 1번 9번, 1번, 12번 세 마리 앞서는 득. 우린 승부처도 시원하게 까죠. 그죠? 제가 직접 만나봤어. 한대원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3번 투게더 허그가 출전을 하고요. 저는 이 마필을 가슴에 꼭 안고 들어갈 겁니다. 충만에 놀지 않을지는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 다 공개해드리면 우리 또 이 한대건의 방송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은 아주 고집이 있어요. 내가 공개하고 나서 좀 적중하면은 문자를 하나 신청해주고 음성이라도 그냥 한번 들어라. 전화기 한번 수화기 한번 눌렀다가 내려놓으면 그거 돈 지불되니까 나한테 꽂혔다 생각해 이렇게 하는데 안 해. 절대 안 하죠. 그냥 이건 이경주는 그래서 저는 그냥 철저히 장사하겠습니다. 더바가 승부처만큼은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적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경주 다 개죽을 써도 이 경주 하나만큼은 한대건 이런 거고 더바가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더바가 승부 경주가 상승대를 타고 있고 더바가 승부 경주가 어느 정도 적중이 나와주고 있다면 한대건이가 그 말을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돈을 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이번 8경주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따고 싶다면 8경주 한대건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권해드리면서 승부해보겠습니다. 8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국내 4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어요. 나스카 프린스. 지난번에 혼합군 경주, 이번에 일반 경주 돌아왔어요. 승급전은 혼합군 경주 뛰었죠. 챔피언 킹 워낙에 잘 뛰니까 못 뛰긴 했는데, 지금 어린 티가 남아있다. 그래서 뭐, 자산 경주는 안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송명길 조교 사이에 해안 있죠. 아직은 어린 마필인데 무리하게 강자들가 붙여놨다가 애가 기가 꺾여버리면 더 안 뛴다는 거죠. 이런 거는 참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뭐, 오늘 뛰고 나스카 프린스가 안 뛰겠습니까? 내년에도 또 좋은 대상 경주 있으면 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성장을 해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인정하려고요. 나스카 프린스가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도 자신의 몫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스카 프린스는 아직 어린 티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1번, 2번은 안 되고 3번 날쌘강호 당일날 인기 1위로 팔렸어요. 안장에 밀렸고 3월 25일날 안장에 밀렸는데도 날라오더라고. 스트로크 샤인, 라운로기, 하이유레카 워낙에 늪집하는 마필들, 똥말들 우승을 했고 성적은 설령 안 좋았는데 언제 어디서나와 이제 목차가 났는데 언제 어디서나 선행을 추구했었고 그걸 잡으려고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어디다가 상위권에 올라가서 물론 편성이 약하긴 했지만 선행을 수하면서 또다시 입상권 진입을 했었죠. 마이티존한테 깨지냐 무슨 말이야. 뭐 어디서가 잘 뛰었다기보다는 다른 마피도 워낙에 못 뛰었다고 보셔야 되는데 날쌘강호도 지난번 경주 때까지만 타면 무빙으로 종간해서 이제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놓으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니까 한번 날쌘강호 비록 2착 승리를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7번과 스페로 오늘 안열 기수를 만났는데 뭐 전적으로 이건 조계사의 선택이죠. 3조 심승태 조계사가 굳이 이 마필을 1700에 썼어요. 오늘 제가 심승태 조계사를 만나지 못했는데 안열 기수는 약간 좀 아쉬워하더라고. 1400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말은 그냥 무난하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1700이든 1300이든 마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 자체가 중위권에서 치고 나오는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아예 없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8번 차련이 힐링도 승급전인데 좀 둔하고 느리다 하더라도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 그러면 가석돌풍은 곰백기를 가지고 나와요. 이제 차종형도 또 몇 프로 하고 매번 3착, 2착 뭐 큰 좋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전지 파행이 좀 있었어요. 1월달에 경쟁맹염도 있었고 이 경쟁맹염이 있는 마필들이 저는 이 혈관이 붙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전직 기술을 한번 만나서 또 현직 기술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이 경쟁맹염이라는 게 상당히 경주력에 영향을 준답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자꾸 정정해줘야 돼.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마필이 질병 이름이 경쟁맹염인데 혈관에 뭐 주사 잘못해서 띵띵 부은 거라는데 이게 과연 경주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영향 많다고 합니다. 예, 많이 아파한대 이거를. 참고해 보시고 가석돌풍은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 김태형 기술을 만나면 20번 합작품을 만났을 때 눈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2월 25일 날 우승을 차지했고 4월 1일 날 승급전에서도 2차를 차지하면서 정말 김태훈 기수만이 이렇게 찰떡 호흡을 보여주고 있구나. 부족했던 2%의 결정력 부족을 김태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하고 실전에서 발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타면은 김태훈 기수 기분이 어떻겠어? 자신감이 넘치죠. 그렇겠죠? 네. 자기하고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조교도 직접 해봤는데 성적까지 나와주니 자신감 넘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마필들이 약간은 좀 느리게 올라와요. 그렇다면 선두권에 가담을 싶으면 학작푼이 나스카 프린스와 함께 동반 입상을 꿈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5번 나스카 프린스를 놓고 10번 핫작푼 쪽으로 단통 막권, 5번 놓고 10번 막권이고요. 5번을 놓고 3번, 7번, 8번인데 뭐 다 가져가서는 뭐 배당이 나오겠습니까? 한 방이나 두 방 정도로 방어할 생각입니다. 자, 5번 놓고 10번 막권 말씀을 드리고요. 5번 놓고 3번, 7번, 8번까지 현장에서는 압축하는 마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m 타운업 3등급 경주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어요. 화강이 돋보이죠.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은 상당히 돋보이는 전력이고 1700m는 안 뛰어봤어요. 오늘 유수한 기수 만났는데 좀 그래. 좀 찝찝해. 여기까지만 할게요. 길게 얘기하면 또 이제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심은 화강은 저 역시 뭐 충막감으로 놓긴 하지만 약간 좀 찝찝한 바람이 붙어 있고요. 일본 신기파랑은 선행을 갈 수 있죠. 뭐 순발력 싸움에서는 뭐 일본과 신기파랑이라든가 또 다른 선행 마필들 뭐가 있나요? 실뭐 그랑블루 뭐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죠. 이제 신기파랑은 안쪽 게이트의 선행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선행을 가고도 무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데 나쁘진 않아요. 무난한 모습. 이번 장산천하는 좀 악벽이 있죠. 4코너에서 좀 삐지는 악벽이 있다 보니까 노련한 페럴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 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이거 알아야 타요, 이 말은. 근데 정정희 기수가 그걸 조교도 알아보고 기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자입니다. 승급전에 장산천하. 제가 장산천하는 매번 좀 추천을 좀 덜 하는 경우에 있어요. 장산천하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장산천하는 좀 배팅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3번 그레이트 조이는 항상 바닥에 있죠. 주인권까지 가담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승부가 있는 거고, 바닥에 개 누워 있으면은 승부가 없는 거고. 항상 끝걸음은 있습니다. 끝걸음은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고요. 오마 토탈워커도 1700m를 연속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근성을 보여왔던 마필인데, 기수가 이해동 기수에도 좀 불안하지, 마필은 그렇게, 능력이 크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어부지리격으로 올라올 수 있다. 자, 6번 서클 더 웨건즈가 문제죠. 제가 직접 만나가서 폰에서 한참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괜찮아요, 사실. 항상. 근데 이게 휴양을 갔다 오니까는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문제일 것 같고, 서클 더 웨건즈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한대건에 서두에 있는
직접 만나봤어. 코너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만 구투유는 약간 또라이처럼 뛰지만 선입광 전개가 가능하고 근성도 의외로 다부졌던 마피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고 충마 선정부터 시작해서 뭘 놓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경기입니다. 뭐 이유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시범은 화강을 쌍승식은 몰라도 복성식 한 자리 사자고 성질이 높기 때문에 저는 10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10번을 놓고 뭐 4번, 5번 10번까지 12번 놓고 4번, 5번, 10번 서클 대회건들은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다. 이 장선철가 또라이인데 잘 떠올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은 됩니다. 자, 설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12마리 앞필들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등급 경주로 펼쳐지고 경주거리가 1200이에요. 진짜 눈 깜짝하면은 경주가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 발빠른 마피들이 상당히 안쪽에서 포진해 있습니다. 1번 장산정, 3번 흑룡, 3번 시테스타. 이런 마피도 느리지 않고 6번 젠터너이도 느리지 않죠. 나머지 것들은 8번 글로벌, 퓨전도 최고 레이팅이나 57km, 9만 속도, 외곽, 시우머, 썬버스터도 또다시 끝번 신청. 이렇게 올라오는 마피들이 상당히 외곽으로 밀려 있다고 한다면 이 전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상당한 아쉬움을 토론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대건을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돌아가시는 길까지 한대건 꽃길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1경주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광고 나오고 있어요. 문자 정보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었고요. 한대건의 승부처 한번 고지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2, 6, 8 11. 그 중에 8경주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또 이 방송 끈 사람도 있고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보십시오. 4경주와 7경주 역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주경마예요. 참고해 보시고. 저는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